예, 주영남입니다. 여러분 이제 투자 이론에서 이제 첫 번째 1장은 지렛대 효과만 중요하다 그랬어요. 한 개. 그런데 제 2장부터 나머지 끝까지 투자 이론 전부 다를 제가 볼 때는 한 10번은 봐야죠.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투자 이론 자체가 한 7문제 나온다 그랬죠. 7개. 그런데 이 7개가 문제가 아니에요. 투자 이론이 안 되면 금융 쪽에 한 네다섯 개 나오죠. 금융 쪽에 한 절반 못 맞추고요. 감정평가에서 6개 나오죠. 거기서도 한 2개 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나 투자 이론 쪽까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금융이나 감정평가까지를 완벽하게 정복하려고 하면 투자 이론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,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럴 때, 자, 제2장이, 자,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,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그럴 때, 일단, 자,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뭐냐. 그럴 때 이 위험의 개념은 이것 자체가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이에요. 단골. 위험이 뭐냐, 그 이야기죠. 우리가 밤에 길 걸어가다가 저 앞에 이상한 물건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다. 뭐 그런 것도 위험이죠. 위험인데 여기서 말한 위험은 투자를 통해서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위험이라고 그러겠죠. 그래서 위험의 정확한 정의는 이건 거의 외워야 됩니다.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런 걸 위험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걸 불확실성 또는 변동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뭔 말이냐. 내가 1억 투자해서 한 10%벌 걸로 예상했어요.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. 그럼 실제 수익은 10%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죠.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나와주면은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. 걱정할 것도 없고.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위험이라 한다. 즉 위험은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이코르에다가 줄을 그어버렸으니까 달라질 가능성이죠. 이 둘이 같아지는 거예요, 달라지는 거예요? 달라질 가능성을 말하고 그럴 때 얘가 기대 수익이 10%인데 얘가 7% 나왔어. 그럼 차이가 3% 아니에요, 3%?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? 데비에이션, 편차라고 얘기한다.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위험을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? 이와 같이 편차, 정확한 건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라는 걸로 계산한다. 정의한다. 이걸 계산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. 네. 자, 그럴 때, 자, 기대 수익의 위험의 계산이다 그랬는데, 여러분, 이 기대 수익의 계산은 일단 계산 문제로 무조건 한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무조건.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,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할 때에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할 텐데,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은요, 뭘로 계산되냐?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 평균 뭐 잘 아시죠? 네.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계산된다. 예컨대 총 투자액이 1억일 때 얼마나 벌까요? 그랬더니 A, B, C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. 1200, 1800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. 그럴 때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A와 같이 예상한 사람이 25명이요. 확률 25%. 그 다음에 1000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절반이에요. 50%. 그 다음에 800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나머지 25%다. 그럴 때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? 간단해요.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과 확률을 곱하면 돼, 곱하면. 다시 할까요? 요거를 각각 곱해. 그래가지고 곱한 결과를 싹 더하면 돼요. 예컨대 1200이 25%가 얼마죠? 300이죠, 300. 1000의 절반이 얼마예요? 500. 그 다음에 요거 800의 25%가 얼마요? 200. 요거 싸그리 더하면 얼마? 1000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렵게 표현한 게 밑에 식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.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. expect를 외번요. 기대되는 수익이라는 이야기인데, 시그마는 더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? 각각 곱해가지고 더해라. 그래서 볼 것도 없다. 기대 수익은 일단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거의 90%가 넘는데, 여기요? 각각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? 그 결과들을 더한다고요? 더해. 그게 시그마죠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.
위험을 계산하는 것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다 가는 분산과 표준편차 싹 다 계산을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면 돼. 참고. 단 위험이라는 건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고 이거를 계산하는 척도는 뭐냐 그러면 결국 달라질 가능성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계산한다까지 기억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. 계산을 잘할 필요는 없다.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인데 뭐 어쩌다가 나옵니다. 이런 건 좀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사, 금, 법, 인 이렇게 또 사업상의 위험은 세 개로 쪼개지죠. 시, 운, 위 이렇게 그러면 줄여서 사금법인 시운이다 이렇게 되겠네요. 여러분 사금법인이 뭐예요? 사금이 저 이제 강가 같은 데 가서 머리 흔들어 가지고 캐는 게 사금 아니에요? 뭐 어거지로 생각하면서 사금을 캐는 법인인데 시운이 별로 없는 위치인가 보다. 위치가 안 좋았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. 그래서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이 바뀔 때 나타나는 위험이죠.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시장 상황을. 그다음 운영 위험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이죠. 운영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입지적 위험은 위치적 위험은 입지가 잘못될 때죠. 뭐 위치가 안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. 그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이죠. 이런 거는 이제 특히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아까 이자가 쌀 때는 좋은데 비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? V字때. 그러면 망할 수도 있겠죠? 그래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. 채무불이행 가능성 이런 걸 말합니다. 자, 법적 위험은 이 법조문이 바뀔 때 그러니까 내가 땅 살 때 개발하려고 땅 샀는데 인허가 될 줄 알았죠. 그래서 개정이 돼버려. 그럼 인허가 안 될 수 있겠죠. 그런 걸 말하고요.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는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이죠.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.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죠. 그런 걸 인플레 위험이라 한다. 그다음에 기타 여러분 요 환금성을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그러겠죠. 그래서 기타 황금성 곤란, 유동성 위험 같은 것들, 그다음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. 자산 디플레는 자산 가격이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비슷한 이야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. 자,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. 그런데 자,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라는 게 뭐냐? 네, 그럴 때 수익률의 개념인데 이제 위험 봤으니까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의 비율이죠. 그래서 공식 이런 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. 그냥 이해하셔. 네,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,000만 원 벌었다. 그럼 당연히 10%지. 그래서 이런 걸 수익률이라 한다. 자, 그럴 때 수익률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다.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. 당연히 영어는 이해하고 계셔야죠. 우리말을 모르면 안 되겠죠.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. 예상 수익률이다. 또는 내부 수익률이다. 특히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. 뒤에서 많이 쓸 거니까. 요구 수익은 뭐냐.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 수익이에요. 최저. 투자자가 나는 최소한 5%는 무조건 벌어야 돼. 5%도 안 되면 나 차라리 주식할 거야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. 이해만 하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실현 수익률이죠. 요거는 투자하고 1년 기다려 보니까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돈 세봤다 이야기.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. 다음으로 이제 이들의 관계인데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자 예컨대 나는 최소한 5%는 벌어야 되겠다. 아니면 10%는 벌어야 되겠다.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은 10%. 그런데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이보다 커. 15%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몽땅 투자하겠죠. 그래서 투자를 채택하고요. 그러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죠.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.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돼요? 싸게 사야 돼요? 당연히 싸게 사야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비싸게 사게 되면은 버는 게 없어요.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죠. 그래서 결국 양쪽 수익이 똑같아져. 요구 수익이 10%일 때 얘가 자꾸 내려가. 그래서 15에서 10이 되죠. 이런 걸 우리는
균형 투자라고 해요. 균형 투자. 균형 투자. 둘이 같을 때죠. 그럼 반대로 요구 수익이 10%인데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이 5%밖에 안 돼요. 5%. 자, 그러면 기대 수익이 더 작잖아요. 그러면 아무도 투자 안 하죠. 기가.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똑똑똑 떨어지겠죠. 여러분 언젠가 가격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아주 헐값이다. 그러면 그런 거 하나 건져놓으면 나중에 많이 벌겠죠. 기대 수익이 올라가야. 그래서 결국 요구 수익하고 같아질 거다. 5, 6, 7, 8, 9, 10 해서 결국 균형에 도달한다고 이야기죠. 그래서 이런 걸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의 관계라고 한다.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. 시험에서 한 번 나왔죠. 한 번. 한 번. 달랑 한 번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수십 번 나왔어요. 기대 수익이 크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? 투자한다고요. 반대로 기대 수익이 오히려 작다. 그럴 때는 투자한다고요? 안 한다고요? 안 한다. 그러니까 결국 투자 이론은 결정과학이에요. 의사결정과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너는 투자를 하고 어떨 때는 안 할 거니 라는 게 시험에서는 중요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여러분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또 좀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죠? 자, 위험이라는 게 뭐냐? 위험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느냐?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? 수익률은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? 그러한 수익률의 관계는 뭐냐? 이 정도 본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의 개념, 시험에 잘 나오고요. 수익률, 즉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평균으로 한다.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요?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과 확률을 곱해 가지고 싸그리 더하면 돼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